2025년 5월 평범한 30대 맞벌이 부부였던 박서준, 김지민 씨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부동산, 모니터에 떠오른 등촌 드림팰리스 아파트가 바로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2000년에 지어진 구축이었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개발 호재와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불안감이 부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며칠간의 피 말리는 고민 끝에 부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6층 매물을 7억 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시로선 최고가였지만 그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서막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뒤 시장의 모든 판도를 뒤엎어버린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레버리지의 시대는 끝났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시장의 패닉 심리가 반영되며 단 2개월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같은 단지 17층 매물이 무려 2억 3천만 원 넘게 폭락한 4억 6,800만 원에 실거래된 것입니다. 자산 가치의 34%, 3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지며 부부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평범한 부부의 희망은 왜 이렇게 처참한 실패로 끝나야만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모아타운 기대감에 비해 과도하게 올랐던 가격이 조정받을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627 대책이었습니다. 이 단지의 가격을 지탱하던 소액갭 투자의 돈줄을 다주택자 대출 금지와 전입 의무 조항이 완벽하게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들만의 비극일까요?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긴 회복세 끝에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서구는 서울 평균보다 훨씬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며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회와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동산 시장은 지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즉 627 대책의 충격이 지역별로 전혀 다르게 흡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강서구를 하나의 시장이 아닌 고소득 실수요 기반의 마곡, 정비사업 기대감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화곡 등촌, 장기 인프라 개선을 기다리는 공항 가양이라는 성격이 판이한 세 개의 다른 시장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굳건히 버티는 마곡 중심의 시장입니다. 이곳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마곡 지구의 탄탄한 실수요층입니다. LG, 롯데 같은 대기업 R&D 센터가 밀집하며 만들어진 고소득 전문직 수요가 시장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 되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내발산동 우장산 일스테이트입니다. 이 단지가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627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의 주력 평형은 이미 대출 한도인 6억 원을 훌쩍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따라서 구매자들은 탄탄한 현금 동원력을 갖추었거나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정책 변화보다는 입지와 수요의 힘이 가격을 결정하는 견고한 시장입니다. 반면 같은 강서구 안에서도 정반대의 비극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화곡동과 등촌동 일대의 노후 주거지 시장입니다. 이곳은 627 대책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등촌동 대동황토방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의 가격을 떠받치던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기대감은 사실 소액갭 투자라는 외부 수혈에 의존하는 모래성이었습니다. 627 대책의 다주택자 대출 금지와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은 이 투자 모델의 돈줄을 완벽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외부 투자금이 막히자 정비사업 추진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그 결과는 가격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 수요 이탈 현상은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 최고가 대비 상당한 가격 조정을 보인 염창동 금호타운, 매수세가 실종된 화곡동 초록아파트 등에서 비슷한 하락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가양시장입니다. 이곳은 CJ부지 개발과 같은 거대 호재를 기다리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주를 이루지만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 현재는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직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극명한 온도차는 각 지역이 품고 있는 미래 가치,
즉 3대 핵심 개발 계획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계획들이 각 시장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은 우리가 나눈 세 개의 시장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입니다. 이는 마곡 시장의 펀더멘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을 앞둔 이 계획이 완성되면 마곡은 외부 경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더 강력한 자족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가양 시장의 미래를 바꿀 양날의 검, 가양동 CJ 공장 부지 복합 개발입니다. 강남 코엑스의 1.7배 규모 업무 상업시설은 엄청난 기회지만 완공 시 약 5,000호실에 막대한 물량이 쏟아져 나와 공급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화곡 등촌과 가양시장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들 대장 홍대선입니다. 부천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은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했던 구도심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장 중요한 호재입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봐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는 대부분 최소 5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 투자자들은 갭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으로 과거와 같은 전세 레버리지 투자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계획하되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전세 수요가 탄탄해 매매가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단지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화곡동 미성아파트입니다. 85타입 기준 실투자금이 약 1억 9천만 원으로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폭발적인 임차 수요 덕분에 높은 전세가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단지의 가치는 사실상 재건축 기대감에 의존하는데 627 대책으로 투자자 진입이 막히면서 그 동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비사업이 지연되어 전세가가 하락하면 단순 투자자는 물론이고 미래에 이사를 가거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실거주자라 해도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1억 9천만 원이라는 희망적인 숫자는 역전세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등 뒤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2025년 8월 현재 강서구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최종 전략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의 종말을 직시하고 실거주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 627 대책은 빚내서 집 사는 성공 공식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켰습니다. 특히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은 갭 투자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주택은 내가 직접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둘째, 개발 호재의 발표가 아닌 진행에 투자해야 합니다. CJ 부지 개발처럼 아직 논란이 많은 계획과 이미 착공에 들어간 대장 홍대선의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청사진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 진행률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강서구를 세 개의 다른 시장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분석했듯 강서구는 고소득 실수요의 마곡, 정비사업 리스크의 화곡 등촌, 장기 인프라 기대의 공항 가양시장으로 나뉩니다. 자신의 자금력과 리스크 감내 수준에 따라 어떤 시장에 진입할지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칼날이 비껴간 틈새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정밀 타격합니다. 이는 규제 영향이 덜한 소형 상가나 자금 압박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경매 공매 시장에 반사적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모두가 아파트 시장만 볼 때 대체 투자처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박서준, 김지민 부부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레버리지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한 채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기대감에 기반한 묻지마 투자를 고집했을 때 마주하게 되는 예고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